이벤트를 하겠습니다. 10명에게 사인을 직접 하셔서 돈 버는 기운을 여기다 딱 담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담임쌤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이제 윤경쌤 많이 뵈셨죠? 네. 요번에 책이 나왔어요. 위기에 강한 건물주 되기. 이런 위기 때 건물주가 되기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 윤경쌤님은 전번에 현장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런 힘든 시기에서도 돈을 잘 벌고 있어요. 한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술술 읽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책 잘 안 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책을 싫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장 핵심인 신축 시행으로 돈 버는 그 8단계 그 사이클을 제가 대신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신축하면서 느꼈던 게 이게 입문서가 너무 없다. 네. 너무 어렵거나 또 너무 전문적이어서 이렇게 처음 하시는 분들이 접근이 좀 어렵거든요. 네, 그래서 맞아요. 정말 쉽게 1시간 만에 읽을 수 있도록 책을 썼습니다. 윤경쌤님 그 올챙이 시절 있잖아요. 네. 그때 생각하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총 5개 파트로 구성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또 이렇게 여러분들 같은 입장에서 네. 하게 된 그 내용을 좀 적었고, 네. 파트 2부터 파트 5까지는 정말 이제 신축, 이제 건축주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사항들. 물론 내 건물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업적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신축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럼 1단계. 네, 1단계. 1단계 뭐죠? 이 다른 부동산하고 좀 다른 거는 이 신축은 내가 얼마 벌 줄 알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아파트나 땅을 사두면 언제 얼마큼 벌지는 사실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신축 시행은 내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얼마가 들어가서 얼마를 벌지 알고 시작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그게 이제 사업 분석 단계인데 네. 내가 들어갈 매입 금액 네. 또 예상 매출 갖다가 조사해서 비교해가지고선 내가 이 수익이 남을 것 같다. 네. 내가 목표한 수익이 남을 것 같다라고 했을 때만 시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주식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들어갔다가 언제 얼마큼 남을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솔직히. 정말 신의 영역이죠. 그거는. 근데 이 신축 시행은 내가 들어간 시점이 언제고 또 돈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 정도 벌 수 있는지 실제로 윤경선님 이렇게 해보시면 네. 오차율이 대체로 얼마 정도 나오던가요? 임대 시세로 판단하더라도 충분히 엑시트가 된다. 그렇군요. 사업 수익이 나온다고 할 때만 저는 시작해가지고 대부분 제가 분석했던 것보다는 좀 더 나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윤경선님이 얼마 전에 그 현장 보여드렸잖아요. 문평구 신사동에 있는 거 보여드렸는데, 자 거기 있는 게 이제 들어간 이제 투입 비용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최악의 경우 분양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전세로 두면 되죠. 근데 거긴 전세만 넣어도 윤경쌤이 투자한 돈을 다 회수가 가능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무위험 부분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렇게 할 때 최악의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이제 빼면 되죠. 네. 네. 1단계 사업 분석에는 네. 내가 들어갈 비용들을 갖다 어떤 게 있는지 뭐 토지 비용, 그다음에 건축비, 각종 용역비, 뭐 설계비나 뭐 감리비, 그다음에 금융 비용을 갖다가 다 계산할 수 있는 방법과 또 예상 매출을 잡는 방법, 예상 매출 비교해서 이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해도 되는가를 갖다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갖다 하는 게 사업 분석 단계입니다. 요걸 이제 잘 해두면 나머지 2단계부터 이제 8단계는 그 순서대로 쭉 가는 거죠. 네. 네. 사례와 또 방법을 갖다가 제시해서 네. 여러분들이 읽고선 따라하면 대략적으로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그렇습니다. 1단계 사업 분석은 내가 이 소형 신축 사업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가나, 그러니까 땅 매입비, 건축비, 기타 비용. 그다음에 이제 매출은 우리 이제 임대가 아니라 분양이니까 네. 분양은 얼마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얼마가 났는지, 그래서 이걸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이제 사업 분석 단계네요. 네, 네, 맞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토지 매입입니다. 토지 매입. 네. 이제 결정이 났어요. 이제 하기로. 네. 토지를 매입하는 거죠. 네, 사업 분석을 통해서 충분히 수익이 있다가 판단한 토지에 대해서 이제 진행을 하는 거죠. 네. 이 신축은 네. 다른 부동산 매매와 좀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요? 어떤 게 네. 다르죠? 이 토지를 매입할 때 이 계약 조건을 갖다 잘 설정해야 되거든요. 계약 조건. 네. 특약을 잘 달아야 되나요? 네, 특약이죠. 첫 번째 특약은 내가 이 계약을 한 뒤에 네. 또 잔금식이 그 기간 동안에 적극적으로 매도자가 네. 건축에 협조한다라는 매약 특약을 넣는 거죠. 건축 뭐 허가나 기타 이제 행위를 네네, 협조한다. 맞습니다. 왜 이렇게 협조를 해야 되죠? 이게 우리가 허가를 받으려면 통상적으로 짧아도 뭐 한 1개월, 좀 요즘 같은 경우는 한 2개월 이상 걸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 기간 동안 갖다가 내가 토지를 매입하고 난 잔금 치른 이후에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시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시간은 곧 돈이죠. 그렇군요. 예, 그래서 내가 계약한 이후에 이 매도자 이름으로 네. 허가를 맡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자, 그럼 이제 핵심이 이제 우리가 계약을 하고 잔금까지 기간이 뭐 한 2, 3개월이 걸리고 네. 원래는 내가 잔금을 치러야 소유권 이전이 되고 그때부터 뭐
허가를 내든 시작을 할 수 있는데 네. 그렇게 되면 막 2, 3개월, 4, 5개월 흘러가면 우리가 이제 다 대출받고 하잖아요. 그쵸. 금융 비용이 이제 엄청나게 네, 나가는 네. 거죠. 시간이 돈인데. 네. 첫 번째, 그 계약할 때 건축주는 이와 관련된 건축 행위, 건축 허가 관련된 거에 대해서 적극 협조한다. 네. 이게 반드시 들어가야겠네요. 네. 책에 넣은 내용은 네. 매도자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적극 협조한다. 라는 이제 조항을 넣도록 했고, 네. 두 번째, 네. 매도자는 명의 이전, 잔금 이전에 네. 현 거주인들에 대한 명도를 책임진다. 이거는 이제 가능하면 매수인은 내가 책임진 게 아니라 매도인이 알아서 그쵸. 명도를 한다. 네. 이걸 이제 반드시 해야겠네요. 네. 아무래도 매도인이 그동안 이제 세입자들하고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음.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네. 거죠. 마지막으로 신축에 지장이 되는 지작물이 없음을 확인한다. 이거 무슨 말이죠? 지작물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땅 밑에 네. 무슨 뭐 고압선이나 네. 통신선이나 배수관, 네. 하수관들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매수인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그래. 예, 근데 매도인들은 대부분 아는 경우가 많은데 그쵸. 이런 본인이 사항들을 얘기 안 하고 잘못한 계약이 되면 큰 낭패를 볼 수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신축을 하기 위해서 땅을 사는 거기 때문에 건물에 있는 현재 건물보다 그 땅 속에 있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매도인이 지금 책임을 져라 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네. 이런 사항들은 계약한 이후에 매도인이 아니면 또 매수인이 그 구청에 가서 각종 이런 시설물들에 대한 지도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확인해서 거기에 없다는 것을 확인한 그렇군요. 이후에 계약이 진행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에서 토지 이제 매입 계약을 했어요. 자, 3단계 뭐죠? 3단계는 설계 및 허가입니다. 네. 네. 이 설계는 2단계에서는 내가 내 땅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짓고 싶은 건물을 갖다가 어떻게 지을지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건축사 분들이 이런 것을 하는데 네. 내가 원하는 건물을 정확히 알고 또 어떤 분을 만나야지만 좋은 설계가 될지를 갖다가 그렇죠. 이야기하고 있고 또 허가는 이 건물 지을 때는 이제 허가 기관, 구청이나 시청, 뭐 군청 이런 데다가 어떻게 하면 허가를 빨리 받을 수 있는지 네. 예, 그런 내용들을 갖다 포함시켜 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건축사께서 설계를 해주지만 그분이 전문가잖아요. 네. 근데 이제 내가 살 집이 아니라 이건 사업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은 이 땅에 어떤 종류의 건축물을 지을지, 또 투룸을 할지, 쓰리룸을 할지, 또 투룸을 한다고 하면 몇 평짜리로 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컨셉을 잡아야 되는데 이걸 100% 건축사님께만 맡길 수는 없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 단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건축사님이 전문가니까 알아서 다 설계해 주겠지? 아니라는 거죠. 그 건축사분이 전문가라 하더라도 어떠한 내가 원하는 건물 네. 또 시장에서 단순하게 내 감만 따진 게 아니라 네. 이 시장의 상황을 갖다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다가 가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결국 시장에서 팔릴 수 있는 물건을 이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내 필대로 했다간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이제 3단계 설계 및 허가고, 그럼 이제 4단계는 뭐죠? 네, 4단계는 시공사 선정입니다. 이 시공과 선정이 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네,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네. 통상적으로 이제 건물 짓다가 10년 늙는 말이 그렇죠. 이 건설 회사하고 이제 관계가 잘못되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어떻게 네. 이 건설 회사를 갖다 선정할 것인가에 대한 조건과 네. 또 그 기준을 갖다가 책에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부분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는 가장 궁금하고 또 어려워하는 부분인데 팁을 몇 가지만 설명해 주시면. 네, 이 시공사 선정 조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네. 첫 번째로 단순하게 소개받는 사람한테 하면 안 되고 네. 내가 원하는 건물을 많이 지어본 회사 이것도 다 검색할 수 있거든요. 또 이 회사의 건전성을 봐야 됩니다. 건전성이요. 네, 그래서 재무제표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다 공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또 이전 실적과 현장 소장님을 갖다가 어떻게 네. 만나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이제 내가 하려는 건물들을 많이 지어봤느냐, 또 재무 건전성은 좋느냐, 또 이제 이 회사의 또 이제 소장님, 결국 내 건물을 지어줄 것은 네. 그 회사가 아니라 현장에 나온 소장님이잖아요. 그쵸. 소장님 컨택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5단계는 철거입니다. 철거. 근데 이제 다 사업 분석 끝나고 시공사 선정 끝났으니까 이제 건물을 짓기 위해서 네. 기존 건물에 철거하는 거잖아요. 네. 네. 사실 철거가 그전에는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었는데 이제 법적으로는 해체라는 말을 갖다가 이제 적용하고 있는데 네. 최근 그 광주에서 그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그 건물이 철거하다가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었죠. 맞아요. 그 이후에 이 철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게 됐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내 땅을 사가지고선 내 건물을 갖다 철거할 때도 심의를 받아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요. 네. 철거 심의를. 네. 그래서 이 철거 심의를 받는 방법과 또 어떻게 그 과정에 대해서 잘못하게 되면 이 건축주가 사고가 났을 때는 네. 책임까지 질 수 있어서 그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렇게 수록하고 있습니다. 자, 6단계 뭐죠? 착공 및 공사입니다. 이제 공사 들어가네요. 네. 이제 공사가 들어가게 되는데 네. 통상적으로 이제 공사가 되게 되면 이제 시공사, 즉 건설 업체에서 대부분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네. 이때 건축주가 어떤 것을 확인이 되는지 나를 도와주는 또 건축사와 또 감리, 건설회사 이 각각의 견제와 협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네. 그러니까 조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7단계는 사용 승인 및 준공입니다. 사용 승인 및 준공. 네. 사용 승인 조금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네. 사용 승인은 이제 이 허가청에서 이 건물이 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승인을 받는 거고, 이제 준공은 내가 건설회사에서 계약되고 다 지었다는 것을 갖다 확인하는 과정을 갖다 준공이라고 합니다. 이건 이제 보통 그냥 구청에서 이제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구청에서 하고 또 내가 계약대로 제대로 지었는지를 갖다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네. 8단계가 뭐죠? 마지막 가장 중요한 분양 및 입주라고 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수익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네. 이 방법을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분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이 사업의 가장 끝부분 엑시트죠. 분양. 그래서 이제 다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건데, 네. 네. 이 부분도 일반인들한테는 굉장히 생소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우리 시장 물건처럼 내놓으면 팔린 게 아니라 그렇죠. 전문적으로 분양하시는 분들과 또 우리가 또 SNS나 각종 이런 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드린 이 8단계가 지금 조금 이제 어렵게 들리실 텐데, 정리해보면 소형신축 사업의 흐름을 이해한다면 첫 번째 사업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게 돈이 남아야 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돈이 남으면 땅을 사야 되죠. 토지 매입할 때 특약 조건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다냐에 따라서 매덕이 왔다 갔다 합니다. 중요합니다. 3단계 설계 및 허가. 그래서 설계도 그냥 건축사님이 알아서 설계해 주는 게 아니라 건축주인 내가 시장에 팔리는 물건을 잘 말씀을 드려야 돼요. 4단계 시공사 선정. 일반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거예요. 10년 넣는. 그렇지만 10년 늦지 않는 건설의 선택 및 계약 방법에 대해서 나와져 있고요. 5단계 철거. 철거 예전에 되게 쉬웠는데 이제는 굉장히 이 철거 심의도 받고 굉장히 까다로워졌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6단계 착공 및 공사. 이제 건물을 짓는 겁니다. 7단계는 다 짓고 나서 사용 승인 및 이제 준공. 그럼 이제 팔아야죠. 8단계 분양 및 입주. 그래서 이제 돈을 벌고 이 단계가 쫙 가면서 좀 힘든 것도 있지만 다 보상을 이제 돈으로 받는 거죠. 네. 이벤트를 하겠습니다. 10명에게 이 책 사인을 직접 하셔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운, 저한테도 지금 선물 하나 주셨는데 돈 버는 기운을 여기다 딱 담아서 10분께 보내드린다고 합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신 다음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10명을 추첨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